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그리드는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이 지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또한 정보의 시각적 체계성을 구축하고 요소 간의 객관적 상관관계를 위해 그리드의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리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드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 그리드의 기본 개념을 서술할 수 있다. 칼럼, 단간격, 모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화면 안에서 요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치되어 있다면 정보 전달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바둑판과 같이 일정하게 줄을 맞추고 있다면 사용자나 독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모르겠다면 그리드 활용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방법을 배우면서 텍스트 요소를 배치하고 변형하는 다양한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리드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다양한 시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들에게는 직관적으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챌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리드가 어떻게 타이포그래피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배경과 원리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는 일련의 체계 안에서 시각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직적인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오늘날 타이포그래피에서 활용되는 그리드는 시각 정보의 명료함을 내세운 뉴타이포그래피 운동 이후에 주목받게 된 한목적적인 방법론, 그리고 보다 기능에 중점을 둔 스위스 스타일 국제주의 타이포그래피 양식의 개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어요. 하지만 볼프강 바인가르트나 네빌 브로데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타이포그래피 방식이 과도하게 이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규칙이나 규율, 통제의 방식이 다양한 그래픽적인 효과나 유의적인 표현, 직관성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탈그리드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각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리드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리드의 활용이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체계화, 구조화할 수 있고 시각 정보의 강약을 조절하고 숨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해체할 수도 있는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요제프 밀러 브로크만은 그리드야말로 디자인의 모든 요소, 즉 타이포그래피, 사진, 그림 등을 서로 융화시킬 수 있고 디자인에서 질서를 도입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드가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드의 사전적인 뜻은 격자, 바둑판의 눈금 등을 말합니다. 그리드라는 말은 건축, 기계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말이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그리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쇄 지면의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쇄 매체에서 판면을 구성할 때 그때 쓰이는 가상의 격자 형태의 안내선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지면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평 그리고 수직의 안내선 또는 레이아웃을 도와주는 가상의 선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일반적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면이 분할되어서 레이아웃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했죠. 동시에 지면의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시각적 조형 활동의 출발은 디자인 작업을 할 공간 영역을 프레임으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프레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드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시모 비넬리는 그리드를 속옷에 비유해서 우리가 늘 입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복에서 속옷이 기본 레이어가 되는 것과 같이 그리드는 지면이 올라가기 위해서 기본 바탕의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리드는 다양한 개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로서 그리드는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인쇄 매체가 시작점이 되겠죠. 인쇄 매체에서 그리드는 페이지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텍스트와 이미지를 정리하고 위치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드를 분리해보면 사방에 여백만을 가지고 있는 1단 그리드를 기준으로
목적에 따라 다단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드를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로는 지면의 수직 분할을 통해서 단을 나누고 추가적으로 수평 분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는 가로쓰기 방식을 기준으로 글줄의 길이를 규정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컨대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모든 디자이너들은 눈금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눈금이 그려진 모는 종이 위에 건축, 디자인 등에서는 전공의 특성에 맞게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리드를 인쇄한 그 대지를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신문의 조판 시스템은 단과 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리드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신문은 브로드시트 크기, 윤전 인쇄기 기준으로 406에 545mm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 대지 위에 많은 글자와 이미지 정보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리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죠. 신문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서 살펴볼게요. 잡지에서도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단 구성이라는 그리드를 활용합니다. 한편 소설이나 에세이를 인쇄하는 국판, A5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인데요. 이 판형에서 단이 없는 지면에서도 바깥 여백이나 단락의 흐름을 구성하는 그리드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속된 페이지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리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리드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드를 사용하면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각적 명료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인 위계는 글꼴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확보될 수도 있지만 그리드를 사용해서 명료한 규칙을 가진 공간을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지면 요소의 객관적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방금 설명한 정보의 조직화와 연관된 것으로 화면 구성에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이죠. 세 번째로는 디자인 요소를 통합하고 공간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드를 사용하면 일종의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배치하는 디자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드를 사용하면 작업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드는 단순한 격자 모양 혹은 기준선일 수도 있지만 인쇄 매체의 지면에서는 특정 그리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드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컬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단, 그리고 모듈, 마진, 쿼터는 우리말로 단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라인, 존, 마커 등이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컬럼은 우리말로 단이라고 했죠. 단은 글자나 이미지를 배열하기 위해 나눈 세로 형태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단의 수에 따라서 다단 그리드를 2단, 3단 그리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의 그리드에서 단은 글줄의 길이를 규정하고 글이 배치되는 공간을 기준으로 했다면 웹페이지와 같이 디지털 매체의 그리드에서는 반응형 웹의 최적화 기준으로 12단 그리드를 사용하기도 하죠. 단 간격, 쿼터는 단과 단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단 간격은 왼쪽과 오른쪽 마진의 너비보다 같거나 넓게 설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체 화면 구성에서 판면이 배치된 요소들 간의 연계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단 간격이 너무 좁으면 글줄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 간격이 글줄 사이 간격보다 좁거나 또는 낱말 사이 간격과 유사한 공간을 가지게 되면 이쪽 단에서 저쪽 단으로 연결되어서 글줄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어렵게 될 것이죠. 모듈은 가로, 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된 한 면이에요. 그래서 지면에서 공간을 나누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정방형의 공간으로 설정해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모듈을 활용한 그리드를 모듈 그리드라고 합니다. 여백은 다른 말로 바깥 여백이라고도 하고 마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히 빈 여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들어가는 판면, 영어로는 컨테이너의 바깥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깥 여백은 판형, 즉 종이 사이즈에서 판면의 공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면에 균형과 긴장을 부여합니다. 적절한 여백의 너비는 판면, 즉 본문의 읽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안쪽, 위쪽, 바깥쪽, 아래쪽의 비율을 따졌을 때 1대, 1.2대, 1.44대, 1.73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20%씩 차이가 나게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백의 적절성은 제본이 되는 방식이나 본문의 너비, 그리고 단의 개수나 크기 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판단해 디자이너가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매체의 그리드 구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아래가 더 넓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쇄 매체에서 무선 제본 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것 등이 있죠. 오늘날 디자인에서 여백은 화면에서 움직임을 부여하고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요소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그리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구성이 복잡해 보이는 요소를 임의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흐름선, 플로우 라인은 공간을 수평으로 분할하는 가상의 기준선입니다. 그리드는 단순히 하나의 페이지를 설계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된 여러 페이지에 시각적 통일감을 줄 때 더 가치를 발휘합니다. 흐름선은 본문이 시작하는 위치나 제목이 시작하는 위치가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는 특정한 컨텐츠를 배치하기 위해서 설정한 영역을 말합니다. 몇 개의 모듈을 모아서 별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마커는 표제나 페이지 번호 등이 위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반복되는 지면일 경우에 일정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학습 정리 1. 그리드는 정보를 조직화해 시각적 명료성을 강화할 수 있다. 2. 지면 요소의 객관적 상관관계를 확보하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그리드의 구성 요소는 단, 단간격, 모듈, 여백 등이 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13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